여러분, 지구가 당기는 힘 두 번째, 무게와 질량에 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는 쭉 연결해서 필기하시고, 이번 시간 수업 목표는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좀 배운 것도 있지요, 초등학교 때. 그렇지만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합시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구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길까요?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수철 저울에 1kg의 사과를 매달았을 때 우리는 지구가 사과를 9.8N의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아주 큰 용수철 저울에 매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을 보니 588N의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지구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지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몸무게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나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과학에서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양팔 저울에 추를 올려 평형을 이루게 하여 질량을 측정하죠. 하지만 무게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질량의 9.8배가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kg이 9.8N이 되는 것이죠. 60kg인 사람은 몸무게가 588N이 되네요. 우리는 왜 60kg이라고 쓰는 질량과 588N이라고 쓰는 무게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달로 떠나봅시다. (98N) 달에서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무게가 98N이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달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가 98N으로 줄었으니까 60kg의 6분의 1인 10kg이 된 걸까요? 달에서도 지구에서처럼 60kg이네요. 지구에서의 질량과 똑같군요. 아하! 중력의 크기가 달라서 무게가 변하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질량과 무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있던 달에 가던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가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가 변하는 것이죠. 영상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여러분들 공책에 필기를 하면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7번 지난 시간에 6번까지 정리했지요. 무게의 단위. 이번에는 7번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필기를 할 텐데요. 칸은 네모표를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칸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3칸짜리로 만들어 주시고 요 가운데 여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선 자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화면 정지하시고 그리셔도 됩니다. 자, 화면 정지하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게라고 하는 건 영상에서 봤듯이 지구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무게와 질량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는 몸무게를 얘기할 때도 질량의 단위를 씁니다. 그렇지만 무게라고 하는 게 과학에서 보면 요즘 같은 우주 시대에 지구에서 또는 지구 내에서도 저 에베레스트 산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또 지하에 물속에 내려갔을 때, 또 달에 갔을 때, 화성에, 우리의 어머님 화성에 갔을 때 마다 값이 다른 거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천체가 잡아당기는 힘은 다 다릅니다.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비해서 화성이나 달 같은 경우는 값이 작고요. 목성같이 큰 행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몸무게를 쟀을 때와 달에 가서 몸무게를 쟀을 때가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목성에 가면 훨씬 더 큰 값인 거지요. 그래서 무게의 정의는 전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여기서 600N이면 달에 가면 100N이고 목성에 가면 1500N. 그러면 선생님이란 사람은 여기서는 600, 달에서는 100, 목성 가면 1500. 도대체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이 값이고 저기서는 저 값이고 저기서는 또 다른 값이라고 하면 나는 뭐냐는 거지요. 나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든 저기서든 또 다른 곳에서든 변하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개념을 짓습니다. 그래서 필기합시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며 질량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것, 그것이 질량이고요. 무게는 각각의 그 천체들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천체와 그 물체와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값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좀 더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엔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는 조금 전에 배웠지요. 무게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뉴턴입니다. 뉴턴이고요.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그램, 그램입니다. 자, 특징은 무게는 장소가 달라지면 변합니다. 달에서의 무게는 물체의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 값입니다. 하지만 질량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와 달에서 질량 값이 같습니다. 필기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들읍시다. 선생님의 몸무게가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60kg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선생님의 몸무게 질량은 60kg입니다. 그러면 달에 갔을 때 선생님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변하지 않으니까 얼마입니까? 60kg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 지구에서의 무게는 약 600N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600N이라고 하면 달에서의 무게는 얼마이겠습니까? 600에 6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100N입니다. 선생님의 질량은 달에서나 지구에서나 변함이 없지만 무게는 지구에서의 값의 6분의 1이 달에서 무게입니다. 이해되지요? 이거 어떤 부분은 초등학교 때 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양팔 저울을 측정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달에서 같은 사과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양팔 저울이 균형을 이루려면 오른쪽 접시의 질량이 50kg인 추를 몇 개 올려놔야 되는가? 그리고 그 까닭을 알아보자. 자, 여러분, 달의 지구에서는 50kg에서 50kg 사과의 양쪽에 양팔저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얼마였냐면은 교과서를 보면 6개가 있었어요. 6개를 놨더니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달에서는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겠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다가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들을 이렇게 찬찬히 하나씩 뻔한 얘기 같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다지고 깊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하세요. 그래요. 6개입니다. 잘했어요. 자, 왜냐하면요. 지구에서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양팔 저울에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여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야지요. 똑같지 않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훨씬 더 많이 잡아당기는 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런데 둘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지요? 자, 그럼 달에 왔습니다. 달에 왔으면 달에서는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훨씬 작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구에서의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만큼 정확하지는 잘 못 그리겠지만 이만큼 잡아당긴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쪽도 얼만큼 잡아당겨야지 균형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요만큼 똑같은 값으로 잡아당겨야지만 여기가 이게 균형을 이룰 겁니다. 이해되지요? 자, 그럼 이쪽에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6분의 1만큼이 요만큼이라면 얘도 이렇게 되려면 여기 추가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죠. 6개입니다. 6개가 돼야지만이 이것도 이 값도 줄어서 6분의 1이 되고 이 값도 줄어서 6분의 1이 되니 중력의 값은 무시되고 얘만의 사과만의 고유한 질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센터만 했네요. 그래서 그 까닭은 달에서 사과의 무게가 6분의 1이 되면 추의 무게도 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팔 저울로 측정한 것은 사과의 무게일까요? 질량일까요? 그 까닭은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과의 무게입니까? 질량입니까? 양팔 저울로 측정한 것은? 그렇죠. 질량이지요.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올려놓은 추의 개수도 지구와 달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추의 무게만큼 50g짜리가 6개 있으니까 300g, 사과의 무게는, 질량은 300g입니다. 질량이겠습니다. 이거를 또 필기 계속 합시다. 그러면 무게와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무게는 용수철 저울이나 안전뱅이 저울을 씁니다. 그리고 질량은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을 씁니다. 방금 윗접시 저울은 봤지요? 안전뱅이 저울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시장에 가면은 정육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에 용수철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 저울은 여러분들 지난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용수철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과 안전뱅이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양팔 저울에서 방금 전에 봤던 양팔 저울처럼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윗접시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팔 저울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의 균형을 이뤄서 반에 있다 가운데 오도록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물건 놔두고 여기다가 분동 놔두고 좀 더 작은 물체들을 잴 때 필요하겠지요. 이것들은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질량하고 무게하고는 뭐 완전 다른 거냐? 우리는 거의 같은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구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럼 지구 표면에서는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약 9.8N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하면 약 10N. 여러분들 9.8이라는 숫자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0이라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외워야 되는 숫자니까 2점에 9.8 뉴턴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질량이 10kg인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일까요? 1kg이 9.8뉴턴이니까 10kg이면 98뉴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60kg이다. 그러면 선생님의 무게는 60 곱하기 9.8 하면 되겠죠. 이해가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했던 얘기에서 이해가 가지요? 질량이 작은 물체는 무게도 작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무게도 큽니다. 지구 내에서도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들 사이에 무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